안녕하세요. 저는 시어머니 얘기를 하자면 2박 3일 밤을 새워도 모자란 이야기 보따리가 있는 워킹맘입니다. 그야말로 시어머니와의 일을 책을 쓰자면 10권이 부족하달까요? 결혼한 지는 6년 차이고요. 저와 남편은 맞벌이로 원래는 둘 정도는 낳자는 자녀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 길러보니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고 하나로 끝내기로 했답니다. 우리 아들은 이제 막 4돌이 지났어요. 한창 예쁠 때이죠. 이제는 의사 표현도 너무 잘하고 어린이집에서도 적응을 잘하고 있어서 한창 힘들 때는 지났나 보다 싶습니다. 이만큼 키울 때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특히 아이 봐주는 문제로 시어머니와 너무나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4돌 지난 지금은요? 저와 남편 둘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어찌어찌 키워가고 있답니다. 원래는 아이를 시어머니가 봐주셨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날이 갈수록 저를 너무 못살게 구시고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통에 점점 갈등이 심해졌고 이걸 보다 못한 남편이 중간에서 교통정리를 해줬습니다. 결국 지금은 시어머니는 육아에 굳이 관여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저도 시어머니와는 아이를 핑계 삼아 자주 보고 살지는 않습니다. 친정엄마는 아직 내막은 자세히 모르세요. 처음에 제가 아이 낳고 나서 시어머니가 봐주시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을 때 친정엄마는 너무 고마워하셨습니다. 세상에,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니. 요즘 애 봐주겠다고 하는 할머니 없어. 너희 시어머니도 집이 가까운 것도 아니잖아. 절대 쉬운 일 아니야. 아무리 손주가 예뻐도 봐주는 일은 다른 문제지. 너 적당히 용돈도 드리고 해야 한다. 당연하지, 엄마. 설마 내가 공짜로 봐달라고 하겠어?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 그래. 아무튼 엄마도 걱정했는데 큰 걱정 하나 덜었다. 너 휴직 굳이 안 해도 되니 다행이고 다른 사람 손에 맡기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좋아. 엄마는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시겠다고 한 결정을 대단하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저도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원래 아이 키울 때는 주변 도움이 많이 필요한 법이잖아요. 저는 친정이 제주도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친정 부모님에게 육아 도움받는 일은 아예 처음부터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 친정 부모님처럼 제주도가 본적인 토박이인데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하느라 처음 올라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졸업하고 취업한 후 같은 직장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어쨌든 친정 부모님은 생업이 제주에 있기 때문에 자주 올라오시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정상 친정엄마 육아 도움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육아휴직이 자유로운 직종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육아를 기대지 않고 어떻게든 혼자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아이 키우는 게 생각보다 너무 힘든 일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마침 시어머니가 도와주시겠다고 하니 처음에는 다행이다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막 승진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지라 출산휴가도 거의 막달해 갔고 휴직을 당장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승진을 하고 나서 휴직에 들어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어떤 식으로 돌봐야 할까 사실 걱정이 많았거든요. 남편은 더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엄마가 봐주는 걸 다행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며느리인 저는 마냥 좋지만은 않고 마음이 살짝 복잡했던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어머니와 아주 사이좋은 며느리라고 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과연 그런 고부 사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해서 우리는 아이를 봐주기는 하셨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좋은 결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우리 아이를 봐주시기로 하고 나서부터 저와 사이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으니 말입니다. 돌이켜보자면요. 결혼하기 전부터 어머니는 사실 저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제가 남편과 사귀는 중에도 아들에게 선자리를 주선하기도 했고 저와는 그냥 실컷
연애만 하라는 말도 서슴없이 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인사하러 갔을 때 어머니 입으로 하신 말이니 뭐 제게 없는 말을 쥐어서 한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상처가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아들이 둘에 남편은 맏아들도 아니고 둘째입니다. 아주버님도 이미 결혼해서 시댁 근처에 살아요. 근데 왜 아들 둘이 있으면 딸 역할하는 아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둘째인 우리 남편이었나 봅니다. 그러니 딸처럼 자기 챙기던 둘째 아들이 갑자기 결혼할 여자라며 좋아하는 모습에 질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처음 인사했을 때도 그렇고 저를 막 예뻐해주는 느낌은 없었어요. 특히 제가 친정이 제주도라는 사실이 어머니는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상견례 장손날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결혼식장 정하는 일까지 엄청 까탈을 떠시며 남편에게 저 들으라는 듯이 굳이 제주도 사람이랑 결혼까지 해서 온 가족을 고생시키냐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엄마, 형수는 뭐 친정이 얼마나 가까워요? 형수는 부산 사람인데 엄마 멀다고 트집 잡으신 적 없잖아요. 제주도나 부산이나 뭔 차이라고요. 아니 그래도 기왕이면 다들 모여 살면 좋지 않겠냐는 말이야. 왜 너까지 먼 처갓집에 장가를 들여서 명절 때마다 고생을 하려고 그래? 나는 제주도가 처가라서 좋기만 한데요. 제주도 가고 싶을 때 엄마도 얼마나 좋아요. 사돈이 제주도 살면 엄마도 분명히 덕볼 일 있을걸요? 어머니가 좀 어린애처럼 심술을 부리신 적도 있는데 남편이 그때마다 저 대신 어머니에게 한 소리 하면 어머니는 또 아무 말도 못 하셨습니다. 어머니도 물론 결혼을 대놓고 반대는 못 하셨습니다. 일단은 남편이 저를 너무 좋아해서 저 아니면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게 가장 컸고 제가 객관적으로 뭐 모자란 게 없기도 했어요. 친정이 멀다는 것이 여자의 흠이 될 수는 없잖아요. 제가 학벌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인물도 멀쩡하고 직장도 남편과 같은 곳이었으니 어머니는 제 앞에서 아들이 저보다 잘났다는 자랑은 하기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도 저에게 막말을 하신다거나 너무 심하게 함부로 하셨다면 저도 결혼을 안 하는 것도 고려했을 테지만 그럴 일은 없었어요. 아마 이건 남편의 역할이 컸기 때문인 듯 합니다. 중간에서 어머니가 아무 말 못하게 다 차단해줬거든요. 저한테 대놓고 기분 나쁜 소리를 하시는 때는 어머니가 일부러 그때만 노리신 건지는 몰라도 솔직히 말해 남편이 같이 있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머니랑 가까워지려면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어쩌면 어머니랑은 가까워지는 일이 영영 힘들 수도 있겠다 싶게 느낀 일이 있긴 했어요. 어머니는 꼭 서울에 볼 일이 있다고 오시면 저희 집에 자고 가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어머니가 신혼집에서 굳이 자고 가신다고 할 때마다 기분이 좀 그랬어요. 내가 오늘 모임이 저녁 늦게나 끝날 것 같아. 어차피 서울 온 김에 너희 집에서 자고 갈 테니까 안방 피워놔라. 오실 때마다 안방에서 주무시고 가시길래 제가 아예 방 하나를 손님방으로 만들어 놓긴 했었어요. 저는 굳이 아들네 집에 오셔서 자고 가시면서 안방을 내어달라고 하는 어머니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어머니, 안 그래도 제가 어머니 오시면 주무시는 방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서 주무시면 되겠네요. 혹시 많이 늦으실까요? 저랑 그이도 오늘 모임이 있어서 집에 늦게 도착할 것 같은데요. 혹시 어머님이 먼저 오시면 들어가 계세요. 뭐? 니들 집이 대궐처럼 넓은 것도 아닌데 나를 골방에서 자라는 거냐? 고작 하루 자고 가는데 시어미를 골방에서 재울 셈이야? 그러시면 어머니 편하신 대로 하세요. 하루만 주무시는 거죠? 글쎄다. 내가 니들처럼 어디 출근할 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봐서 주말에 천천히 반찬도 좀 해놓고 월요일에 니들 출근하면 집에 가지 뭐. 네 아버지야 뭐 혼자서도 밥 잘 챙겨 먹는 사람인데 뭐가 걱정이겠니? 보통은 우리가 안방에서 주무시라고 해도 신혼부부방 안 쓴다고 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저렇게 발끈하시면서 골방에서 자기 싫다는 말씀을 하시고 심통을 부리셨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살던 집이 좀 좁긴 했어요.
직장 때문에 서울살이 포기를 못해서 우리가 가진 예산으로 그럴듯한 집을 구하지 못했고 오래된 구축 다세대 빌라에 살았습니다. 집도 좁았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집 4층이라 사실 어머니가 왜 굳이 우리 집에 오셔서 주무신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었습니다. 몇 번 그러다 보니 저는 싫은 티를 굳이 안 내도 남편이 더 싫어하더라고요. 자주 자고 가시는 게 아니니까 남편에게 굳이 속내 말하지 말고 참자 싶었는데 남편이 먼저 그러더라고요. 다음번에 어머니 오신다고 하면 나한테 말해. 어머니는 왜 꼭 자고 가신다는 말을 당신한테 연락해서 하는지 모르겠네. 글쎄, 아들한테 말하면 오지 말라고 할까봐 그러신 거겠지. 아무래도 며느리는 시어머니 말에 거절하기 힘들잖아. 왜 굳이 신혼집에 오셔서 굳이 자고 가신다는 건지 참. 우리도 신혼이고 집이 넓은 것도 아니잖아. 암튼 다음에 또 그러시면 나한테 먼저 말해. 내가 어머니 기분 안 나쁘게 잘 말씀드릴 테니까. 그나마 천만다행인 건 남편은 결혼해서 자기 식구만 생각하는 효자가 되는 게 아니라 더 든든한 제 편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가 또 신혼집에서 자고 간다는 말을 하신 적이 있는데 남편이 제가 어머니와 통화하고 있는 전화기를 빼앗더니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 테니까 좁은 아들네 집에서 주무시지 말고 집에 가시라고요. 아들이 그렇게 나와서 어머니가 좀 서운하셨나 봐요. 어머니가 뭐라 하시는 것 같았는데 남편도 어머니에게 나중에 집 이사 가면 오셔서 주무시라는 말도 하고 신혼집에서 안방 내놓으시라는 분이 어디 있냐고 하는 말도 하고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알아서 다 하길래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와 저 모르는 말도 많이 주고받은 건지 그다음부터는 우리 집에서 자고 가신다는 말을 쉽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원래 싫은 소리는 며느리보다 아들이 해야 더 잘 먹히는 법이긴 하잖아요. 그다음부터 어머니와 저 사이에 불편한 일이 있으면 남편이 중간에서 해결을 해줬어요. 그래서인지 고부 갈등이 심하게 감정 싸움으로 번져서 사이가 갈라지거나 부부 사이까지 소원해지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점은 제가 남편에게 고마워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 부부는 결혼 2년 동안 정말 아껴가며 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둘 다 30 중반으로 가는 나이였지만 아이 계획도 미뤄가면서 우리들 힘으로 얼른 보란 듯이 잘 자리 잡고 살고 싶었습니다. 결혼 2년 만에 돈 열심히 모아서 우리 부부가 작은 아파트 대출 껴서 전세로 갈 때가 저는 결혼할 때보다 기분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한 것이 이사 가서 한숨 돌리자마자 우리 부부에게 아이도 생겼습니다.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더니 계획한 건 아니었지만 좋은 시기에 찾아온 우리 아기도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바쁜 것 말고 마음이 불편할 일은 사실 시어머니 때문이 아니라면 거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도 제가 아이를 가진 이후부터는 자주 오시겠다거나 저에게 아들 잘 챙겨주는지 확인하시는 빈도가 예전만큼 심하지는 않았어요. 아마 저는 모르지만 이것도 중간에서 남편이 어머니에게 저 모르게 뭐라고 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전화는 참 자주 하시긴 했어요. 전화도 자주 하실 뿐 아니라 우리 집서 자고 간다는 말씀은 안 하셔도 자주 오시기도 했고요. 오시면 아들 좋아하는 반찬 먼저 채워놓으시긴 했지만 임신해서 반찬하기도 힘든데 오셔서 챙겨주시니 저는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제가 맞이라 첫 손자여서 그런지 우리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친정엄마가 제주도에서 올라와서 저 병원에 있는 내내 챙겨주셨습니다. 산후조리할 때도 2주 조리원 다녀와서 친정엄마가 계속 저희 집에 계시면서 도와주셨고요. 시부모님도 우리 아들이 첫 손주는 아니지만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서는 어머니가 이전과는 매일까지는 아니었는데 전화를 매일 하시더라고요. 원래도 전화를 자주 하시긴 했지만 매일은 아니었는데 아기 낳고 나니까 진짜 매일 전화를 하셨습니다. 전화하셔서 대단한 말 하신 건 아니에요.
몸은 좀 어떠니? 네가 잘 먹어야 젖이 잘 나오니까 밥 잘 챙겨 먹어라. 네, 어머니. 엄마가 챙겨주셔서 잘 먹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래, 아기는 모유 먹어야 잘 크는 법이니까 네가 잘 먹어야 해. 친정엄마한테 모유 잘 도는 반찬이랑 국이랑 해달라고 해서 잘 챙겨 먹도록 해. 처음에는 저 조리하는데 친정엄마가 고생하시니까 신경 쓰여서 연락을 자주 하시나 보다 했고, 또 손주가 걱정되고 궁금하셔서 매일 전화하시나 보다 했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자꾸 전화로 확인을 하시니까 그것도 나름 스트레스더라고요. 어쨌거나 친정엄마도 제주에 아빠도 챙겨야 하고 일이 있는데 계속 우리 집에 계실 수는 없어서 한 달 정도 저 산후조리를 더 도와주시다가 제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산휴가 동안은 시어머니도 저희 집을 오가시면서 챙겨주시길래 저는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시아버지도 종종 손주 불러오셔서 저에게 용돈도 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곤 하셨고요. 그런데 한 번은 시어머니와 저 남편 셋이 외식 후 집에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나저나 내가 걱정이다. 또 조금 있으면은 출산휴가 끝나잖아. 승진 때문에 휴직 안 하고 복직한다며? 네, 지금 당장 휴직하긴 너무 아까워서요. 승진하고 나서 육아휴직하려고 결정했어요, 어머니. 그럼 우리 서준이는 남의 손에 맡겨야 하는 거지? 네. 근데 요즘 홈캠도 있고 아이 봐주시는 분이 다 신원 확인되는 기관에서 연결해 주시는 분들이라서 안심해도 돼요, 어머니. 잠깐 동안이니 어쩔 수 없죠. 아휴, 그래도 남의 손이잖아. 나는 걱정돼서 싫다. 저 말도 못하는 어린 것을 어찌 남의 손에 놔두니? 어머니는 한숨을 푹푹 쉬시면서 우리 아기를 남의 손에 맡기기 너무 걱정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요즘 우리 부부처럼 맞벌이 하면서 애 키우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데요. 애는 금방 크잖아요. 집사람이 승진하고 나서 바로 휴직하고 1, 2년 키우다가 또 제가 휴직하고 키우면 얼추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시간 금방 갈 거예요. 그런데 남편의 말에도 어머니는 안심이 안 되시는지 갑자기 아이를 당신이 봐주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지 말고 차라리 내가 애기 봐주는 건 어떠니? 그럼 니들도 안심될 테고 나도 마음이 편할 듯 싶은데. 엄마가요? 에이, 엄마 힘들다면서 형네 애들도 안 봐줬잖아요. 근데 우리 서준이는 봐주신다니요. 엄마 힘드실 텐데요. 집도 먼데 어떻게 왔다 갔다 하시려고요? 힘들 게 뭐 있어. 내가 주중에는 여기 와서 먹고 자고 하면 되는 거지. 집에는 주말에만 가면 된다. 네 아버지도 혼자서도 잘해. 그래도요. 같이 지내면서 봐주시는 게 더 힘들걸요? 엄마도 불편하고 이 사람도 불편하고요. 뭐 나야 이 사람만 오케이 하면 상관없지만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우리 집 같이 계시면서 애 봐준다고 하는 말에 가슴이 철렁하면서 싫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차피 일하는 동안 시터 이모님을 쓰면 제 월급은 고스란히 일하는 분에게 줘야 할 거고 승진하면 휴직 예정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애 봐주는 비용을 어머니께 드리면서 마음 편한 게 낫지 않겠나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얼마 정도 드리면 우리 아이 봐주시는데 마음이 편하시겠냐 물어보려 했는데요. 어머니가 먼저 당신이 원하는 액수를 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대신 내가 니들 집에서 애 봐주고 살림도 안 봐줄 수가 없을 거 아니냐. 너희도 생판 모르는 남한테 돈 주면서 해보게 하느니 그 돈 나한테 주면 얼마나 좋아. 나는 한 달에 300만 원이면 된다. 너희도 그 정도는 예상했을 거 아니냐. 저는 내심 어머니가 바로 300만 원 요구하시는 거 보고 놀랐는데요. 남편은 고개 끄덕이면서 수긍하더라고요. 뭐 그 정도면 상주하시면서 봐주시는 분보다 월급 적게 드리는 거네요. 당신 생각은 어때? 난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원래 상주에서 봐주시는 시터분들 급여가 그 정도는 하는 편입니다. 많으면 350만 원 정도이고 최저시급보다는 조금 많은 정도예요. 솔직히 제가 속내를 말씀드리자면요. 어머니가 아이 봐주시면 비용을 좀 아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부모님이 봐주시는 거면 조금 돈을 덜 주고 맡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이 손주 봐주시는 게 당연한 일도 아니고 큰맘 먹고 봐주신다고 하신 건데 돈을 더 달라고 해도 드리자는 마음을 먹기로 했어요. 하지만 우리 친정엄마에게는 300만 원 드린다는 말은 솔직하게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저 아기 낳고 잠깐 올라오셔서 2달 가까이 같이 계시며 온갖 집안일에 아기 수유까지 다 해주시면서도 제가 100만 원 드린 게 전부였거든요. 그나마 그 돈도 엄마는 다른 방식으로 더 얹어서 돌려주셨습니다. 아마 우리 엄마가 아이 봐달라고 하셨다면 시어머니 같이 당당하게 300만 원 달라는 말은 안 하셨겠다 짐작합니다. 어쨌든 남편과 저 둘이 합쳐 당시 수입이 월 800만 원 이상이었고 대출금이 있긴 했지만 돈 아껴가며 저축도 하고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말씀대로 월급 300만 원 드리기로 했고 남편은 어머니와 같이 지내기 위해 방도 정리하고 어머니가 원하시는 살림도 드리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저도 어머니와 며칠 지내는데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아서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어서 어머니랑 나름 손발이 잘 맞는다고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요리하시면 저는 뒷정리하고 치우는 일 담당하면 되겠다 싶었어요. 청소나 빨래도 누가 하는 거라고 정해놓지 않았고 남편이 다른 힘든 집안일은 많이 도와주기도 했고요. 친정엄마도 시어머니가 상주하시면서 우리 아이를 봐준다고 하니까 남의 손에 맡기는 것보다 100번 낫다면서 시어머니께 잘해드리라는 말을 몇 번이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러겠다고 했고 마음속으로 어머니와 사는 걸 불편해하지 말자고 스스로도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하니 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신다는 점이 좋긴 했어요. 일단 아침 시간이 편했습니다. 저랑 남편은 아침을 안 먹는데 어머니는 꼭 아침밥을 챙겨주시려 했는데요. 저는 안 먹겠다고 하면 더 권하지 않으시면서 남편은 꼭 밥에 국이라도 말아서 한술 뜨고 가게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그럼 밥 말고 토마토 주스 같은 거 갈아서 이 사람이랑 저랑 같이 챙겨주세요. 저는 아침은 부담스러워서 잘 안 먹는다니까요. 아침에 주스라니 그거 먹고 가서 무슨 일을 한다 그래. 사준 애미는 안 먹는다잖아. 그냥 너라도 든든하게 먹고 가. 어머니는 제가 싫다는 말에 2~3번 절대 권하지도 않고 남편만 죽어라 챙기시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니가 집에 계셔서 좋은 점도 있긴 했습니다. 집에 와보면 어머니가 밥도 해놓으시고 청소도 대강 해놓으셔서 제가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어머니가 힘드실까봐 제가 청소를 하겠으니 아기만 신경 쓰라고 말씀드릴 정도였습니다. 이렇게만 1년 정도 지내면 괜찮겠다 싶었어요. 처음 한두 달은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부부도 같이 사는 것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아무래도 살림하는 방식도 다르고 육아 방식도 달라서 받아들이는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죠? 모든 일은 절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요. 어머니가 슬슬 며느리인 저를 괴롭히는 일에 발동을 거시더니만 자꾸 저를 힘들게 하기 시작하셨으니까요. 어머니가 우리 부부 퇴근하면 애 보는 일이 너무 힘들다.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서 이러다간 오래 못하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점차 살림도 자꾸 안 하겠다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애만 보기도 힘든데 도저히 내가 니들 집 청소까지는 못하겠다. 좀 힘들어야 말이지. 그럼 청소랑 빨래랑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니. 제가 서준 아빠랑 틈틈이 할게요. 너는 힘들게 일하는 우리 아들한테 뭘 시키려고 그래? 우리 아들이 시킨다는 소리 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건 네가 해.
나는 예전에 일 다니면서 두 아들 다 돌보고 집안 살림에 부모 봉양까지 했어. 근데 너는 편하게 일 다니고 내가 애도 봐주잖아. 나 우리 아들 집안일 하는 꼴 보려고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야. 전에도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우리 남편이 집안 살림하는 모습 보는 걸 그렇게나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시어머니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사람은 또 아니어서 어머니가 저에게 하라고 한 일을 남편이 선수쳐서 해버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너무 못마땅해 하시면서 나중에 남편이 안 듣는 곳에서 저를 얼마나 나무라셨는지 모릅니다. 너는 왜 내가 시키는 일은 똑바로 안 해서 우리 아들이 하게 만드는 거니? 일하고 온 사람 집에 와서 분리수거에 청소에 꼭 그렇게 부려먹어야 쓰겠어? 이럴 거면 내가 하지 너한테 왜 시키겠어? 어머니, 같이 사는 집에서 집안일 같이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저도 나가서 일하고 오는데 어머니는 왜 제 일이라고만 생각하세요? 같이 해야죠. 어머니 힘드시면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하여튼 어른이 말하면 너는 고분고분한 법이 없어. 이렇게 힘든 일인 줄 알았으면 400만 원은 받아야 된다고 할 걸 잘못했지. 잘못했어. 모르겠다. 나도 여차면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가버릴 수도 있어. 그전에는 본색을 감추고 계셨던 걸까요? 어머니는 심지어 저런 식으로 협박까지 하셨습니다. 게다가 우리 부부가 주는 돈을 받으시면서 이것도 적다는 말씀을 참 많이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말에 시아버지 챙기러 가시면서는 늘 남편 카드를 가져가시면서 장을 실컷 보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집 생활비는 우리가 전부 다 내요. 솔직히 시어머니 한 사람 식구 늘었다고 하지만 식비나 다른 비용이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몇 달 살면서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게다가 육아 방식이 달라서 오는 갈등도 있었습니다. 아기 처음 낳았을 때 어머니는 저에게 기저귀 1000기저귀 써라, 모유 수유는 꼭 해라, 분유 먹이지 마라. 이런 말은 전화할 때마다 수십 번씩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같이 살면서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셨나 봐요. 1000기저귀 쓰라는 말은 하루 만에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도 한여름에 아기가 땀띠 나는데도 손발 차다면서 이불까지 덮어주질 않나. 저는 어머니가 아기 춥다고 싸매면 도로 이불 걷고 아가를 시원하게 해주느라 어머니와 티격태격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봐주시는 방식에 토달지 말자고 처음부터 결심했었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이유식은 꼭 네가 다 해먹여라. 공갈젖꼭지 물리지 마라. 베개 높게 베주지 마라 등등 이 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 육아 관련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제가 뭐 하나 토를 달면 바로 이러셨죠. 이제 애 낳은 초보가 뭘 안다고. 내 말대로 해. 나 아들만 둘 키웠고 남의 집 애도 키웠는데 다 건강하게 컸어. 라며 본인 육아 방식을 저에게도 고집하셨습니다. 아이 키우는 간섭에 집안일 떠넘기기가 계속되면서 저도 나름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서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요. 집에 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남편 밥 딱 푸고 나니 제가 먹을 밥이 없더라고요. 어머, 밥이 없니? 너 먹을 밥은 지금 안 쳐놔라. 일단 우리 아들부터 먹으라고 해. 그리고 식탁에서 남편이 먹은 반찬이란 전부 싹 치우십니다. 물론 제가 퇴근해서 오면 설거지고 뭐고 어머니는 집안일에서 딱 손을 떼셨어요. 남편이 설거지하겠다고 하면 저한테 얼마나 눈치를 주시는지 몰라요. 눈치 빠른 남편은 꿋꿋이 어머니가 저를 시켜도 자기가 설거지에 뒷정리를 해주었어요. 제가 나중에 늦은 밥을 먹는 이유를 알고 나서는 아예 어머니에게 자기 저녁 챙기지 말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둘이 밖에서 먹고 오거나 집에 오면 같이 챙겨 먹겠다고 했죠. 어머니가 왜 그러신 건지 도대체 그 심보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며느리 챙겨주기가 너무 싫으셔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신 건지도 모르죠. 저도 어지간하면 어머니에게 말대꾸한다는 말 듣지 않으려고 고분고분하고 싶었지만
어머니와 같이 사는 몇 달 동안 스트레스만 자꾸 늘었습니다. 그나마 어머니가 본가에 가신 주말에는 조금 숨통이 트였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죠. 그놈의 며느리돌이가 뭔지. 한 번은 친정엄마 생신이 돌아왔는데 제가 사정상 제주도에 내려갈 상황이 아니어서 용돈을 좀 챙겨 보내드렸어요. 어머니 있는 데서 남편이 우리 부모님이랑 통화하는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배알이 꼴리셨나 봅니다. 너 친정엄마한테 용돈은 얼마 보내드린 거니? 매달 용돈 드리는 것도 아닌데 생신이니까 돈 100만 원은 드렸죠. 어머니, 그런데 그건 왜요? 제가 돈 100만 원 드렸다는 말을 들은 어머니는 은근히 노연기색을 하시더라고요. 네 남편은 벌어오는 돈 절반 넘게 나한테 주는데 너는 우리 손주한테 관심도 없는 네 친정에 돈을 그렇게나 많이 들여도 되는 거냐?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속으로 부하가 치미는 걸 꾹 참았습니다. 생신이니까 우리 부모님 챙겨드리는 거죠, 어머니. 친정에서 보내주시는 먹을거리랑 우리 아기 용돈에 비하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니, 자꾸 아들이 벌어오는 돈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버는 돈도 절대 남편보다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자꾸 아들 돈으로 우리 친정이 효도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니. 저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옆에 있는 남편에게 한 소리 들을까 싶어 더는 뭐라 안 하시더군요. 하지만 속으로 되게 부글거리셨나 봅니다. 남편에게 어머니가 자꾸 저러시면 나 진짜 터져버려서 소리 지를지도 모르겠다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자기도 좀 생각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제가 폭발해버리는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퇴근한 저를 불러 앉히시더니만 다짜고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너도 나랑 같이 지내는 거 얼추 적응됐지? 내일부터는 아침이랑 저녁은 네가 차리도록 해. 밑반찬은 내가 주말에 집에 가 있는 동안 네가 장 봐서 미리 해놓으면 될 것이고 국이랑 고기 반찬 그날그날 하면 되겠구나. 우리 아들이 아침 안 먹는다는 소리 너는 진심으로 듣나 본데 그게 진심이 아니야. 우리 아들은 내가 같이 살 때 아침을 굶겨본 역사가 없어. 내가 너랑 살면서 보니까 너 하는 꼬락선이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한테 차근히 배워서 음식도 좀 하고 집안일도 네 신랑 시키지 말고 네가 할 버릇을 해. 아침 저녁을 제가 다요? 어머니, 아침은 우리 둘 다 안 먹는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저녁은 밖에서 먹던지 알아서 먹기로 했는데 굳이 저더러 하라니요. 저 퇴근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금방 9시, 10시 되는데요. 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는 못해요, 어머니. 어머니가 갑자기 이제부터 아침 저녁을 저더러 하라시며 억지 아닌 억지를 부리시더라고요. 예. 내가 아무리 여기 와서 네 애를 봐주고 살림도 해준다지만 네가 밥도 안 하는 게 말이 되니? 직장이 아무리 바빠도 기본적인 며느리 도리는 해. 내가 너 일 털어주려고 여기 와 있는 거 아니다. 가만 보니 네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도저히 안 되겠어. 네가 정 싫다면 애 안 봐줄 거야.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해라. 어머니는 제가 싫다고 하면 아이를 안 봐주겠다며 협박 아닌 협박까지 하셨습니다. 그 말 듣는데 저도 화가 나서 어머니께 못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머니, 저 아침에 출근 준비하면서 국 끓이고 밥하고 반찬 꺼내 차리는 것까지는 못해요. 아기도 제가 데리고 자면서 잠도 설치는데 밥까지 다 하라니요. 전 절대 못해요, 어머니. 어머니가 애 안 봐주신다고 해도 할 수 없죠.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네요, 제가. 무슨 방법? 이 돈 받고 나처럼 애 봐주는 사람 구하기가 어디 쉬운 줄 알아? 복 받은 줄 모르고 지금 어디서 시어미가 시키는 일을 못하겠다고 토를 다니. 저는 어머니와 더 얘기해봤자 말이 안 통하겠다 싶어 속상한 마음으로 입을 닫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필 그날 남편이 회식하느라 12시가 넘은 시간에 들어온 데다 술까지 먹어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하는데 새벽 6시에
어머니가 안방문을 두드리면서 저한테 일어나서 밥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군말 없이 일어나긴 했지만 밥은 하지 않고 일찌감치 회사로 출근해 버렸습니다. 사실 저는 밤새 고민 끝에 나름 결론을 내렸어요. 어머니와 계속 같이 사는 건 서로 더 감정만 상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도 그날 출근해 저의 의사를 확실히 얘기했습니다. 마침 당신이 없어서 어머니가 나한테 시어머니 짓을 아주 실컷 하시더라. 나는 어머니께 아이 봐달라고 하는 거 이제 그만할 때가 온 것 같아. 남편은 저에게 앞뒤 사정 듣고 나서는 너무 미안해하며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반차를 내고 아이 봐주실 시터 이모님 면접을 무려 5명이나 보고 가장 적합한 분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봐주셔야 할 것 같다고 저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집에 갔더니만 어머니는 황당하게도 짐을 싸놓으셨더라고요. 다음 날은 주말이었는데도 아침부터 어머니는 여지없이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터무니없는 걸 바라는 거니? 아침 저녁으로 나도 며느리가 해주는 밥 좀 얻어먹자는 게 무리한 요구야? 싫다고 하면 나도 손주 봐주는 일은 그만하련다. 내가 여기 와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한창 어머니 잔소리가 무르익고 있는데 집에 인터폰이 울리더라고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침부터 누가 남의 집에 왔냐며 저에게 또 한 소리 하시려는 표정이셨는데요. 집에 찾아온 사람을 들어오라고 한 후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말 안 들으면 우리 서준이 안 봐주실 거라고 했죠? 마침 어제 보니 어머니 짐도 다 싸셨던데 오늘 주말이겠다. 그냥 본가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기 봐주실 이모님 구했거든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다음 주부터 이댁 아기 봐주기로 한 사람이에요. 시어머님이 아기 봐주시느라 애 많이 쓰셨다고 들었어요. 이제 맘 편히 어머니 삶 사시면 되겠네요. 그러자 어머니는 이게 아닌데 하는 표정이 되시더니 당황하셨는지 말까지 더듬으셨습니다. 뭐, 아기 봐줄 사람? 너,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니? 우리 서준이를 나랑 상의도 없이 남의 손에 맡기겠다는 거야? 내가 그동안 애 봐준 공은 뭐가 되고? 아니 대체 왜 갑자기 사람을 구한 건데? 너 애 봐주는 돈이 한두 푼인 줄 알아?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이분이 어머니처럼 저희 집에 상주하시는 건 아니지만 아침부터 저녁에 저 퇴근할 때까지 집안일이랑 음식도 해주기로 하셨거든요. 그렇게 해도 어머니 드리는 돈보다 적답니다. 그럼 제가 당연히 저 편한 쪽에 돈 쓰지 어머니한테 드리면서 힘들 이유는 없죠. 저도 밤새 고민하다가 결정한 거예요, 어머니. 그럼 이제 어머니도 애 봐주기 힘들다는 소리 안 하셔도 되고 저도 어머니한테 밥하라는 소리 들을 일 없고요. 짐 싸신 김에 오늘 본가로 가시면 되겠네요. 어머니는 화를 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수긍하지도 못하고 계셨습니다. 솔직히 저희 집에 계시면서 아이는 봐주셨지만 돈 300만 원 버는 일이요. 나가서 노인에게 그런 돈을 어디서 주겠습니까? 애 안 봐주시면 저는 어머니께 그만큼 돈을 드릴 일이 없으니 당연히 어머니는 돈이 아쉽다는 생각이 먼저 드셨을 겁니다. 아니, 너는 그렇다고 지금 당장 이제까지 애 봐준 시어머니를 그만두라고 하니? 나는 우리 서준이 남의 손에 맡길 생각 없어. 여기 이 사람은 내보내도록 해. 그 돈은 뭐 썩어나니? 그 돈 나를 줘야지 왜 남을 줘? 어머니에게 한마디 더 말씀드리려는데 저는 며느리 입장이라 사실 더 수위가 센 말은 버릇없어서 못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때 남편이 바로 나서주더라고요. 엄마, 그만하세요. 엄마가 처음에 먼저 아이 봐주신다고 한 거고 저희도 엄마라면 300만 원 드려도 마음 편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결과를 보세요. 엄마는 맨날 우리 서준 엄마 못 잡아먹고 일 못 시켜서 안달이고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럴 거면 차라리 엄마 집에 가시라고 하고 사람 쓰는 게 나아요. 그럼 다 해결되잖아요. 우리 집사람 그만 괴롭히시고 기왕 짐 싼 거 제가 날라다 드릴게요. 집 데려다 드릴 테니까 나오세요, 엄마. 그동안 우리 서준이 봐주신 건 집사람이나 저나 엄마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그래서 이 엄마한테 300만 원 이제는 못 주겠다 이거야? 너도 똑같아 이놈아. 어디 네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엄마를 나쁜 사람 만드니? 어? 엄마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 집사람 자꾸 시집살이 시키려고 하고 힘들게 하니 그런 거죠. 저도 중간에서 그런 모습 보기 싫으니까 결정한 거예요. 집사람이 하는 대로 해야 저도 마음 편하고요. 어머니는 시터 이모님에게 눈을 부라리면서 나가라고까지 하셨는데요. 제가 일단 돌아가시게 하고 연락하겠다 했습니다. 어머니, 아이 봐주시는 거 솔직히 이제 불편해요. 육아 방식도 다르고 자꾸 부딪히니까 어머니는 그냥 손주 예뻐만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럼 저는 어머니 가시는 줄로 알고 방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계속 같이 지내다가는 육아 참견과 시집살이에 남편과도 사이가 나빠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더 심해지면 안 보고 살자 소리 나올 것 같다고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어머니 스스로 싼 짐 가지고 본가로 돌아가셨습니다. 한동안은 어머니가 분하셨는지 저 말고 남편을 엄청 괴롭히셨나 보더라고요. 특히나 우리 부부에게 받던 돈 300만 원이 많이 아쉬우셨나 봅니다. 어머니도 우리가 용돈으로 그만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란 걸 아시니 더 속이 뒤집히셨을 거예요. 아무튼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랑 같이 살면서 남편이 저에게 잘하는 거 보고 속이 뒤집히셨나 봐요. 제가 편하게 사는 것 같으니 어떻게든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정확히 반년 후 다행히 저는 승진하고 나서 2년간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남편이 1년 휴직을 했고요. 지금은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아이를 잘 키우고 있답니다. 그 일 이후 어머니와 저는 사실 사이가 좋지는 않습니다. 남편은 제가 시댁에 안 가겠다고 하면 자기도 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당분간 시어머니를 뵙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에게는 혹시라도 나 때문에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면 나 신경 쓰지 말고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딱 중요한 일 있을 때만 어머니가 노래 부르시던 며느리돌이를 하고 있답니다. 시어머니들은 아들 장가 보내면 왜 내 품에서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족이 하나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는지, 정확히는 집안에 종년이 하나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왜 아이를 봐주겠다는 좋은 마음으로 자식 며느리를 힘들게 하셨는지 그 심수를 이해 못하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이럴까요? 무서워지네요.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 좋겠네요. 고부 갈등을 현명하게 극복한 구독자분들의 지혜를 좀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